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절연내력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연내력 시험은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절연내력 시험. 자, 절연내력 시험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전선에 도체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도체가 있으니까 이제 피복이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에, 피복 안에 있는 전선의 도체입니다. 자,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6600V의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우리 파형은 평균값, 시료값, 최대값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다 시료값 기준이고. 자, 그러면 6600V가 흘러갈 때 이 전선이 과연 잘 견디냐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전선을 만드는 사장입니다. 전선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전선을 요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전선을 그냥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시험을 먼저 해야 돼요. 그 시험을 하는 거를 우리는 KS 인증 마크를 이제 부여받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선을 갖다가 시험할 때 전기적, 즉 내가 전선을 딱 잡았을 때 감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얘가 감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전선이 얼마만큼 잘 버티는지 시험하는 것, 이게 절연내력 시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압으로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일정 배수를 곱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배수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이 전압값을 절연내력 시험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절연내력 시험 전압. 자, 그럼 예를 들게요. 여기다 예를 들어 1.5배를 해요. 그럼 여기에 9900이 나와. 그러면 9900V가 걸릴 것이고, 이때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전류는 이제 바깥쪽으로 흘러가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 전류를 최대 허용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최대 허용 전류가 예를 들어 2000A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2000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2000A가 흘러갔었을 때 이 전선은 불에 타거나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선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누설전류라고 불러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호수를 갖다가 수도꼭지에다 연결해서 쫙 놓고 물을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늘을 가지고 그 호수를 탁 찍었더니 물이 픽 나와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누수. 전류가 새어나오면 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누설은 다 손실이니까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최대 허용 전류치의 200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즉 2000A가 흘러가면 1A를 넘어서는 안 된다. 누설 전류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규정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러한 절연 저항 값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뭐 1mA도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 풀고 얘기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최대 허용 전류치의 누설 전류는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200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얘는 한 가닥 기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가닥, 2선이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즉 1000분의 1. 1000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압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일정 배수를 갖다가 곱해서 나온 값으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전류가 흘러갈 때 발생되는 누설 전류는 200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두 가닥일 때는 100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시험을 하루 종일 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시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술 기준, 즉 간단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법규라고 하죠. 법령이니까. 법규에서는 시험 시간 그러면 웬만하면 다 10분 가시면 돼요. 10분. 그래서 요렇게 기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전압의 크기,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요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게 뭐 전동기냐, 뭐 발전기냐, 정류기냐, 규정은 이게 다 따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거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갈게요. 자, 굳이 타이틀로 얘기하면 절연내력 시험전압이라고 하는데요. 몇 배만큼 할 것이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7kV 이하에서는 1.5배, 그 다음에 7에서 60kV 이하일 때는 1.25배, 60kV를 초과하면 1.1배로 하고요. 60kV를 초과하면 이게 송전이거든요. 그래서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 1.25배,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 접지일 때는 0.72배, 그 다음 170kV를 초과하는, 이 두 개는 60kV 초과하고 이건 170이에요. 중성점 직접 접지일 때는 0.64배, 마지막 다중접지 시설에서는 0.92배로 합니다. 보통 필기 때는 얘가 잘 나와요. 다중접지가. 필기는 얘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 얘네들이 이렇게 섞여갖고 몇 배 몇 배 몇 배 하냐 써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요 배수 7가지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최저시험전압이라는 기준이에요. 최저시험전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0V를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 7kV 이하니까 1.5배잖아요. 1.5배. 그러면 나오는 값은 330이죠. 자, 지금 이거 왜 배수를 곱하는 거예요? 전선이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서 얼마만큼 버티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수를 곱했는데도 이 전압은 시험을 하기에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전압으로 시험해야 된다. 이게 최저시험 전압이에요. 그래서 7kV 이하에서는 500V, 여기는 1500, 요거 75,000으로 합니다. 요 아래는. 근데 요 두 개는요, 아직까지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고요. 항상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게 잘 나왔었어요. 요게. 즉 220에 1.5배 330인데 요걸로 안 하고 얼마로 한다? 500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500V로 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는 거 꼭 7가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얘는 실기시험에도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 사항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했었을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절연내력 시험 220V 시험을 한다. 그러면 요 전선, 요런 거 시험하는 거거든요. 겨우 요거 하려고. 근데 이거를 절연내력 시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압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 필요하고요. 전압 측정해야 되니까 전압계, 전류 측정하면 전류계, 그 다음에 만약에 불에 타거나 그러면 소화기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요. 이거 하나 하려고. 이거 절연저항 측정하려고. 그래서 예전에는 전압값에 따라서 저압의 경우에는 뭐 0.1, 0.2, 0.3, 0.4 뭐 요런 절연저항계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없어졌고요. 대신에 어떤 접지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절연저항 값이 뭐 0.5 아니면 1메가옴 이상이어야 된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로 사용전압과 절연저항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매거 쓰는 거죠. 절연저항계 매거. 그래서 그거는 따로 좀 하나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정전이 어려운 경우, 자, 정전이 어려울 때 절연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누설 전류를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누설 전류는 2000분의 1, 뭐 두 가닥이다, 그럼 1000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곤란한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1mA, 이렇게 됩니다. 자, 23번. 자, 방금 얘기한 건데요. 대지간의 절연저항에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에 얼마를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선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럼 무조건 한 가닥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따라서 2000분의 1 되겠습니다. 자, 26번. 사용전압이 SELV 또는 PELV 전로의 절연저항은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요거는 좀 새로 외워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SELV, 그 다음 PELV, FELV, 이렇게 이제 있고요. 얘는 0.5. 0.5.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1메가옴이죠, 1메가옴. 자, 특별조합 쪽. 자, 그 다음에 28번.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기적인 감전에 의해서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절연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옛날부터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저압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은 반드시 해야 되더라. 4번 되겠습니다. 자, 30번.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에 시험 시간은 몇 분간 견뎌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우리 교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요. 지금 30번부터, 요 30번 문제부터 32번까지가 시험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 그러면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고는 무조건 10분을 기준으로 이제 하니까 얘는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33번. 220V 저압 전동기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물어보는데, 자, 우리 교재에서 33번부터 52번까지, 그러니까 몽땅 다예요. 몽땅 다 이 절연 내력 시험과 이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절연 내력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에도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정확하게 외워 주셔야 되고, 규정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할 때 한꺼번에 이거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7kV 이하일 때 7에서 60, 60kV 초과. 그래서 초과할 때부터 또 이제 3개로 나눠서 또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중접지는 0.92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최저 시험 전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죠. 최소한 이 정도 전압으로 시험해야 된다. 그 얘기였고요. 자, 지금 이 문제가 그거죠. 220V, 그러면 7kV 이하이기 때문에 1.5배, 즉 330V로 해야 되는데, 뭐에 걸려요? 최저 시험 전압에 걸리죠. 최소한 몇 볼트? 500V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35번 G라고 이제 써주시고요. 최대 사용 전압이 440V인 전동기 절연 내력 시험은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440V니까 7kV 이하잖아요. 그래서 440 곱하기 1.5 따라서 660V가 됩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3번에 500V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440만 딱 보고 최저 시험 전압 500 해갖고 3번 딱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수를 먼저 해주고 나온 값으로 설정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37번 6600V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시험 전압을 10분간 하느냐. 지금 7kV 이하니까 몇 배요? 1.5배로 하겠죠. 자, 다음 39번. 어떤 변압기 1차 전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지금 1차 쪽에 여러 개의 전압으로 되어 있는 걸 탭 전압 변압기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절연이 잘 되어 있는지를 지금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은 전압으로 해야 되겠어요? 중간 전압으로 해야 되겠어요? 낮은 전압으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최고 높은 전압으로 시험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6,900이 기준이 되는 거고 7kV 이하이기 때문에 1.5배. 그러면 3번 됩니다. 자, 다음 40번 주의라고 써주시고요. 최대 사용 전압이 1차가 22,000, 2차가 6,600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항상 2차 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차 측을 기준으로 하면 6,600 곱하기 1.5가 되기 때문에 9,900V가 맞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 줄에 뭐가 있냐면 특별고압 측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물어봤어요. 요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갔기 때문에 요게 아니라 요 22kV, 즉 22,000V를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7kV에서 60kV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1.25배로 이제 가산을 해서 22kV 곱하기 1.25배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27,500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 단어 놓치시면 안 돼. 특별고압측. 자, 다음 41번. 자, 지금 요 문제는 공통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자,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4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41번부터 45번까지가 이제 얘네들 숫자만 바뀐 건데, 자, 41번. 최대 사용 전압이 3,300V이고 중성점이 접지되고 다중접지. 자, 다중접지 그러면 몇 배라고 그랬어요? 0.92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3,300 곱하기 0.92 해주면 되고 요거 계산하시면 2번 됩니다. 뭐 다른 문제도 뭐 숫자만 바뀐 거니까 뭐 몇 배냐 아니면 뭐 6,60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숫자만 바뀐 거니까 뭐 별다른 문제는 어려운 거는 없고 다중접지 전환을 딱 보고 0.92배로 가산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46번. 최대 사용 전압이 154kV 중성점 직접 접지일 때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자,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비접지는 1.25배, 60kV를 초과하는 직접 접지일 때는 0.72배. 그러면 요거 0.72 하면 되겠죠? 정답 1번 되고요. 자, 하나 더.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17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 접지일 때는 몇 배? 0.64배라고 했죠? 그래서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47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48번. 자, 48번 하고요. 49번, 50번, 51번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우리가 앞전 설명에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한 배수들은 교류, 직류로 할 때는 몇 배라고 했냐면, 직류는 배수에다가 2배를 가산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시험을 한다. 1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예요. 6600V 직류 전원으로 할 때 시험 전압은 직류 몇 배로 하느냐? 그럼 6600은 7kV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5배를 하고 직류로 시험한다라고 했으니까 2배를 가산한다. 그래서 19,8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50번, 51번 요렇게 이제 묶어주시고 52번은 뭐 암기 문제니까 49, 50번, 51번. 자, 고압용 SCR 이게 정류기죠. 고압용 SCR. 50번 같은 경우는 고압용 수은 정류기. 그 다음에 51번 같은 경우에는 1500V의 실리콘 정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류기는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몇 배로 한다? 1배로 한다. 만약에 1000V면 1000V 그대로 시험하고 1500V면 1500V 그대로 시험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정답 1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연 내력 시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